안녕하세요. 자, 오늘 양도소득세 8번째 시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 또 종합소득에 비해서 양도소득은 세금 부담은 아주 큰데 공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미등기 빼고는 양도록세 과세 대상 재산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연 250만 원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묶어서 한 문제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먼저 양도소득금액 계산,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앞에서 공부했어요. 차감했어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왔고, 여기서 오늘 공부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첫 번째 공제 대상은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공제해 주는데,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할 때 공제해 주는 거지 전매는 안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거 전매죠. 그건 제외하고 공제를 해주겠다. 두 번째는 공제, 배제,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이라도 등기 대상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양도는 할증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주는데, 요거 개정됐죠. 원래는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한시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1년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시험은 2025년이니까 요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도 올해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원래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일반 자산하면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에 보유기간별 공제,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공제율은 1년에 2%야. 1년에 2%씩 해서 3년부터 공제해 주니까 2, 3은 6%부터 15년 이상이면 똑같아요. 15년이면 최고 30%까지 공제한다. 1년에 2%씩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공제 대상 부동산 중에서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은 3년 보유하고 양도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인데 3년 보유해도 과세되고 2년 보유해도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는 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만 해주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1년에 4% 공제를 해주고, 별도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그거 별도로 또 1년에 4%씩 이렇게 해서 2년 거주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줘요. 그럼 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했다 3, 40이, 3년 거주했다 3, 40이 치면 24% 공제받겠죠. 그런데 2년 이상 거주 의무 요건 충족하지 못했으면 이거 안 해주고 위에 6에서 30% 일반 자산과 똑같이 공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기본 요건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돼서 들어온 거 있죠. 일반 상가 등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양도할 때 당시 1세대 1주택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중간에는 주택이 안 했는데 중간에 뭘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기역하고 니은을 합쳐서, 이 얘기는 기역이 바로 뭐냐, 주거용이 아닌 일반 상가 등의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반 자산은 1년에 2%씩 공제해줘요. 2%씩. 거기에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양도할 때까지 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에 4%죠. 그러니까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은 4년, 일반 상가 등의 보유기간은 1년에 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40% 한도 내에서 공제를 혜택을 주고, 또 하나 거주기간은 1주택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거주기간에 따라서 8에서부터 4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1년에 몇 프로? 4%예요. 그럼 2년 거주하라 그랬으니까 8%죠. 2, 4, 8. 8%부터 최고 10년이면 40%까지.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보유기간. 이때 보유기간은 그 재산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특별한 규정이 있죠. 증여재산 2월 과세,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거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할 때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입주권 양도한 날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날까지만 부동산이니까 거기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에만 해당되고 해외 자산은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해외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연도에 우리 여러 차례 양도를 했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충족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예, 동일한 연도에 여러 차례 여러 개 양도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기를 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여러 번 양도해도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참고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계산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일반 자산하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것은 1년에 2%씩, 보유기간 2%, 거주기간 상관없어요. 2%만 공제 줍니다. 그럼 3년 이상이니까 3년이면 2%씩 3년, 2, 3은 6%. 그죠? 양도차익에서 공제 줍니다. 5년 보유했으면 2, 5, 10% 공제 주고, 10년 보유했으면 20%, 최고 15년 이상이면 30%, 20년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나, 15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나, 최고가 30%까지 공제 똑같습니다. 15년 이상은.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유기간 1년에 4%, 주민등록도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연 4%,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8%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다만 이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은 의무기간 충족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3년 보유했다 12%, 3년 거주했으면 12%, 합이 24%입니다. 5년 보유했어요. 5, 4, 20. 그런데 3년만 거주했다 3, 4, 12. 그러면 32% 공제한다.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계산해서 합쳐라. 자, 10년 보유했어요. 그럼 40%, 10년 거주했어요. 40%, 최고가 80%예요. 다시 10년 보유했어요. 40%. 근데 5년을 거주했어요. 5, 4, 20, 20%. 그러면 합쳐서 60%를 공제받는다.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그런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3년,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 된다. 그럼 2년 거주해 2년만 거주했다면 8%, 3년 보유했으면 12%, 최저가 20%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우리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도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우리나라 거 팔았으니까 1년에 2% 계산해서 6%부터 최고는 3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또 참고로 주택을 중간에 용도 변경을 했다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용도 변경을 했어도 주택 이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까지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상가부동산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은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지금 소득금액 나오면 거기서 기본공제를 해서 과세표준 나옵니다.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어떤 경우냐, 1번 인적공제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든 외국인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자산을 양도했다면 비거주자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거주자는 우리나라 거 양도해도 기본공제주고 5년 이상 거주자가 해외 자산 양도했으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때 사람한테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동소유 재산은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자,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미등기 양도자산은 등기 안 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세금을 폭탈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다만 해외 자산은요,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가 5년 이상인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그 해외 자산은 그 나라 법에 따라 등기했든 안 했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된 것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때 공제 금액은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 소득별로 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이때 소득 금액 별 그랬죠. 소득 금액에서는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 묶어서 250만 원 공제하고, 두 번째는 신탁 수익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250만 원,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했을 때 별도로 250만 원,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 따로 250만 원, 이렇게 각각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업 250만 원, 니은 250만 원, 디귿 250만 원, 리을 250만 원, 이렇게 각각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공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양도소득 금액 중에 감면받은 거 있으면 감면소득 금액 외에 원래 과세되는 소득 금액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연도에
여러 개 자산을 양도하면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기출지문은 바로 내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 들어오기 전에 기출지문은 여러분이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시고 수업에 들어오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